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양보해라,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와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받던가요? 아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도맡아 하는 호구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동화책 속 세상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날 밤 분하고 억울해서 이불을 걷어차며 잠 못 이루는데, 정작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코까지 골며 잘 잡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쟤는 뭐라 해도 다 받아주니까 편하네라며 나를 감정 쓰레기통이나 일처리 기계로 생각할 뿐입니다. 고통은 오롯이 내가 짊어지고 이득은 얌체 같은 그들이 가져가는 현실. 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는 사람은 결국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거절 좀 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법, 착한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체적인 심리학적 솔루션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왜 나는 항상 당하는가?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저 사람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천만에요. 슬프게도 인간관계의 권력 구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례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선이 희미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우울감, 불면증,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할 심리적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착하기만 한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방임입니다. 나 자신을 남들의 공격 속에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했을지 몰라도 내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웃으면서 받아준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꼴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뒤탈이 없구나 라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압니다. 한두 번 호의를 베풀면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3번, 4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권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 변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또다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냥 내가 좀 더 참고 말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남의 비위만 맞추다가 정작 내 인생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착한 사람 타이틀을 버리세요. 관계를 깨뜨리기 싫어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억지로 웃고 계신가요? 계속 노력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마음의 근육이 파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차라리 까칠한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해야 합니다. 신기한 건 내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까칠하게 굴면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나의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나쁜 사람은 내 경계선 앞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즉,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인간관계 필터링 기술입니다.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히며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예의를 갖추되 할 말은 다 하는 태도.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외유내강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나를 쉽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실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4가지 기술.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에서 혹은 모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인 기술들입니다. 첫째,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상대가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선을 넘는 부탁을 할 때 당황해서 하며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럴 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딱 3초만 침묵하세요. 이 짧은 침묵은 상대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얘가 왜 반응을 안 하지? 내가 실수했나? 하고 스스로 검열하게 만듭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서 여유와 힘이 느껴집니다.
둘째, 질문으로 되돌려주세요.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비꼬아서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너는 참 팔자도 좋다. 고민 없어서 좋겠어? 라고 비아냥거린다면 화내지 말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되물으세요. 지금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해 주는 겁니다. 비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해맑게 되물으면 상대는 당황해서 아니야, 농담이야 라며 꼬리를 내릴 겁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적인 정보를 통제하세요. 만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TMI, 즉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가정사, 고민을 너무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정보는 곧 권력입니다.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들 수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카리스마의 시작입니다. 넷째, 역제안의 기술, 부탁을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공짜로 들어주지 마세요. 무조건 조건을 거십시오. 김대리님 부탁이니까 제가 이건 해드릴게요. 대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료 정리는 김대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나는 시키면 다 하는 하인이 아니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가 내 부탁은 거절하면서 자기 부탁만 강요한다면 그때는 웃으면서 거절하면 됩니다. 그럼 저도 곤란하겠네요 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입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때 거절할 걸 하는 순간 아닐까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90%가 미안함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안할까봐,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미안함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10배, 100배의 고통으로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합니다. 거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심 메뉴 고를 때 난 이거 싫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유용한 거절 멘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벌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스케줄 확인해보고 30분 뒤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버세요. 원칙 내세우기, 죄송해요. 제가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로 돌리세요. 부분 거절, 전부는 어렵고 이 부분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벌벌 떨며 거절해도 막상 상대방은 그래, 알았어, 딴 사람한테 부탁하지 뭐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탁은 명령이 아닙니다.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것이 부탁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도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걸러내야 할 쓰레기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나 동료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해 먹을 도구로 봤던 거니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대 원칙.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캡처해 두시거나 메모장에 적어두고 매일 확인하세요. 첫째, 모든 관계는 평등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착취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기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 즉 티키타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가 돌아오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둘째, 선량함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무조건적인 선량함은 무능력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한정판 선물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국물도 주지 마라.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먹이를 끊어야 괴물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옛말이 있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 그 고생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이제는 연습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글로 써보세요.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공 있는 사람. 착하지만 원칙이 서 있는 품격 있는 사람.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을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